그 코스닥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뭐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지금 우주항공 테마는 철저하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도 지금 초입 구간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은 이야기가 있는 네. 게 지금 삼성 SDI 같은 그 완성 배터리 업체,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 네. 뭐 이런 이곳에 투자하는 게 낫냐? 지금 얘기처럼 뭔가 부장 이쪽 소재 쪽 네. 업체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섹터 중에서 지금 오늘도 그나마 강했던 게 후공정 업체들이고요. 소재 부품 쪽인 것 같고 2차 전지도 소재 부품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시장의 흐름은 확실히 대형주에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넘어왔다 보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보면요. 이거는 코스피 수급인데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팔았고, 이건 코스닥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죠. 확실히 빨간색이 더 많이 보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분간은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수 효과라는 거를 이때는 한번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2차전 그 코스닥 섹터 중에서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뭐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장비주 중에서는 뭐 신흥 SEC가 너무 어렵다 하면 동아기업 같은,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 이건 코스피 기업이긴 하지만 이건 소재 주식이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천보, LNF, 에코브로비엠 오늘 같은 장에서 상대적으로 다 강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할 때 화요일 날 센 놈들이 앞으로도 주도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날도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 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메타버스는 시장에 특별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지금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과감하게 성장성을 부여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선한 재료, 이게 교집합으로 나오는 게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이거든요. 지난번에 LG노텍도 괜찮게 보셨죠? LG노텍도 최근의 흐름들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알체라나 자이언트 스택 같은 종목들 막판에 주식들을 이제 막판에 좀 띄워 올렸는데, 오늘 HT세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만 하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네. 자이언트 스택은 계속 지금 사실 양봉은 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게 신고가 갈 때 거래량이 없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이렇게 좀 전형적인 패턴으로 가고 있죠. 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택 같은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은 뭐 관심 계속 가지고 저는 보셔도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케인즈가 이제 주식시장을 미인대라고 했던 것처럼, 미인대라는 단어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심사위원이 어떤 미인을 뽑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심사위원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다음에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근데 성장주에서도 굉장히 조금 좁은 시야 안에서 우르르 다 모든 성장주가 아니라 소재 주식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좀 새로운 재료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좀 참고해 두시고 주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종목 추천드리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라서. 네. 그냥 광속 순환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따라잡기 지금은 쉽지 않을 쉽지 것 않아요.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뭐 자문형 랩이라던가 펀드들을 보면 수익률이 그렇게 체감만큼 엄청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누구는 얼마 벌었대, 누구 얼마 벌었대 되게 조급함 느껴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봤던 종목들이 막 몇 개가 한두 개가 급등하는 게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엄청 조급해 하실 거고, 근데 생각보다 그 급등하는 종목의 비중을 베팅을 100% 할 수 없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고, 차라리 내가 시장을 못 따라가겠다 싶으면 내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 네, 지금 심사위원들이 내 종목들을 좋게 봐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아예 미친 듯이 지금 차트 공부를 좀 더 하셔서 수급형 공부를 하셔서 트레이딩, 이런 시장을 대비해서 트레이딩 공부를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셔도 소액으로 모의 공부, 그치, 소액으로 소액으로 하든가. 저는 모의 투자는 좀 반대예요. 모의 투자를 하면 심리가 본인의 멘탈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특히 이제 모의 투자로 저도 이제 대학생 때나 초보 투자자 때 했을 때 모의 투자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배팅 다 질러요. 한 종목에. 지르다가 잘 되면 우아한데 안 되면 그냥 리셋하고 다시 해버리거든요. 이거는 모의 투자는 결코 저는 실전에 도움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10만 원, 차라리 100만 원을 하더라도 실전에서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한 주를 사더라도요, 희한하게
플러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한 주식을 사서 이게 1% 오르면 1,000원이잖아요. 그리고 1% 떨어지면 1,000원 마이너스인데 1,000원 마이너스 사실 길거리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1,000원 돈 잊어버리면 뭐 이거 그냥 없어지면 말지 그러지 않아요. 근데 1,000원만 마이너스도 안 팔려요. 사실 팔기가 싫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가 되게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의 투자보다는 실제 투자로 조금이라도 하시는 게 저는 차다다. 네. 하여튼 자신이 있고 성향이 맞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지금 네. 얘기한 대로 과감하게 해볼 수도 네.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주린이들은 일단 내 순서가 올 때까지 네. 예, 그냥 기다리는 걸로. 저희 종목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굳이 말 나온 김에 하나 종목을 또 말씀드리자면 전 동아기업 좀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동아기업도 보시면 작년에 이제 대량 거래가 나오고 나서 계속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뭐 올해 최근에 나온 것도 사실 거래가 별로 없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동아기업도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이 있거든요. 네, 동아기업도 삼성 그 헝가리 공장이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제 전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동아기업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목재 사업, MDF라던가 이쪽 목재 사업에서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지금 목재 사업도 뭐 최근 5년 동안에서 가장 큰 호황이라고 하고 이쪽에서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아기업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전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삼성 SDI가 헝가리 공장이 있어서 제가 신흥 SEC도 그래서 집중해서 봤던 거거든요. 삼성 SDI랑 헝가리에 있고, 근데 동아기업도 헝가리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산에 들어가기 올해 9월부터 양산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삼성 SDI가 미국 진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동아기업도 미국에 아마 내년 상반기에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이제 삼성 SDI랑 이제 SK 이노베이션도 납입 들어가는데 전액을 만드는 회사고, 이제 그 소재가 4대 소재가 있는데 전액도 이제 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K 배터리 키우면서 소재도 이제 국산하겠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도 계속 키워주는 분야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아기업도 마찬가지로 목재 회사에서 2차 전지 회사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동아기업도 지금 그냥 동아 마룻바닥 이거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나중에 가면 더 이제 커진다고 하면 이제 좀 2차 전지 회사로, 시장에서는 이미 이제 2차 전지 회사로 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재에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장 사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잘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래서 동아기업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이제 4차 대유행, 이게 워낙 네. 4차 대유행, 4차 유행으로 워낙 이 언론서부터 시작해서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다 보니까 네. 진단 키트주가 자연스럽게 네. 부각이 되고 뭐 아까 장막판에 약간 조정을 네. 상승폭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네. 어쨌든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테마로. 이걸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얘기하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당일 단타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당일 스캘핑 하실 수 있는 분, 뭐 직장인인데 좀 여유 있으신 분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직장인들이 점심 뭐 회의 들어가기 전에 샀다가 올라가는 줄 알고 샀는데 회의 끝나고 나니까 훅 빠져질 수 있는 주식이 대표적으로 지금 진단키트라고 봅니다. 그래요? 차라리 좀 약간 플라스틱 포장재라던가 뭐 그 좀 약간 글쎄요, 뭐 진단 키트는 일단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성장주 좀 눌러 있는 걸 사는 게 낫지, 진단 키트 주식들은 그 장중 변동성을 감당해내기가 투기에 가깝다고 봐요. 차라리 저는 이건 배팅도 아니고 전 투기라고 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네. 구간에서는. 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눌려 있는 성장주 이야기 하셨는데 네. 어떤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얘기하는 네. 분들도 있어요. 네. 플랫폼 기업이 네. 앞으로 뭐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쵸, 네. 더 갈 거 아니냐. 어떻게 봐요? 카카오는 다들 아마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맞나 틀리나 한번 계속 지켜보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저는 카카오, 네이버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삼성전자라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흥보를 할 것이다. 네,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카카오 덤빌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플랫폼 기업들을 뭐 그 성장 스토리에 대해서는 변한 건 사실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의 색이 변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계속 유독 유지한다라고 보면 싼 가격에서 하면 더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차피 시장도 중소형주 장세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천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반도체 소재 장비 쪽에서 차라리 뭐 트레이딩, 아니면 저는 과감하게
그냥 뭐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번 주에 저도 굉장히 살짝 엄청 피곤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집에 가면 이제 넉다운이 될 정도로 그냥 저야 뭐 이제 통화도 많이 하고 이제 정보도 많이 보니까 그런데 좀 지금은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물려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쉰다는 게 가지고 있는 걸 정리하고 쉬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그냥 보유한 네. 채로 신경 네. 쓰지 네. 말고 네. 네. 덮어두고 어차피 다 시간 지나면 다시금 상승할 거라고 그렇죠. 보는 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국채금리가 떨어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시장에 공포로 된다고 하면 연준이나 시장 투자자들은 당연히 테이퍼링 오래 못 하겠구나. 그렇죠. 네. 뭐 금리 인상 뭐 아직 뭐 한참 멀었네. 그렇게 다시 인식하면서 반등 주는 때가 또 올 겁니다. 그러니까 델타 변이로 인해서 차라리 시장이 완전 붕괴될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오히려 실탄을 준비하고 작년 같은 기회를 노리면 되죠. 작년 같은 기회를 노리면 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는 변동성을 먹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관심 갖고 하면 지금의 노력이 나중에 제 실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가 후배들이나 같이 주식하는 친구들한테 뭐 이제 조금 저한테 이제 배우고 있는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열심히 해두면 다음 장에 진짜 먹는다. 네, 그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 게임즈 한번 네. 이야기해 볼까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벌써 시총 2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카카오 게임즈 이제 정고점 왔잖아요. 네, 정고점 왔고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바닥 근처에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났는데 지금 거래대금 보시면 이제 며칠 전에 요 이제 음봉에다가 대량 거래대금이 나왔고 정고점 근처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오늘 뉴스 나왔던 게 뭐 다시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하고 이제 집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게임을 많이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다른 게임주들은 안 올랐거든요. 이건 약간 좀 억지인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은 많이 줄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단일가 거래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거래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냥 이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상태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흐름이에요. 거래량 없이 이제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전 상장 직전의 정고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터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거의 근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보유자 영역이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보유자 영역이고요. 단타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됩니다. 뚫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철저하게 대응을 잘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한다는 거는 만약에 생각과 달리 하락하게 되면 손절선을 딱 정하고 한다. 거예요. 이 주식들은 손절 각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 손절 죽어도 안 해라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서 제가 정말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제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은 지지는 걸 잘해서 그렇습니다. 지진다는 말은 이제 손절에 좀 약간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인데 손절매하고 이제 기회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손절을 칼같이 딱딱딱 끊어내고 팔고 올라갈지언정 리스크 관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은 철저하게 지금 그런 구간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금 지난주에 우리 그 점검해봤던 네. 그 주식들을 한번 점검해보죠. 네. ISC 네. 일단 어떤가요? 카프로. 지금 IS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차트 준비를 안 했는데 네, ISC, 카프로, 네. DLENC, HDC, 현대산업개발, TK 케미칼. 네. ISC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이제 소켓 회사잖아요, 소부장.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사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은 사실 드릴 말씀 없고요. 그냥 뭐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카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흐름이 단기간 좋았다가도 또 단기간 또 훅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이 떨어졌고. 네. 한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학 섹터 카프로가 이제 화학 섹터에서 2차 전지 소재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건데 최근에 이제 사실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센트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는 떨어졌는데 근데 최근에 거래량 떨어졌을 때 흐름들을 보면 사실 거래량 없이 그냥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보면 장중에 VI도 걸렸다가 또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큰 물량이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큰 물량 없이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VI가 걸렸던 거고 그냥 조그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무서워서 파니까 그냥 툭툭 떨어져서 이제 하락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여전히 가져가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지금 이제 제 생각에 논리가 맞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못 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화학 쪽 섹터들은 2분기 실적 발표가 빨리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냥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성원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성원산업도 사실 어제 좀 강한 모습 좀 보여줬지만 오늘 또 결국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분명히 다 좋고 주가도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역으로 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뭐 포스코 주가 실적 엄청 잘 나왔지만 또 빠졌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번 주 대표적이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명분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화학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올해 시세를 안 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좀 잘 나오면 이제 조금 이제 올라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러려면 경기 민감주들은 화학 포함한 경기 민감주들은 실적 시즌이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적 시즌이 끝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도 거의 이제 그 즈음이잖아요. 8월. 8월 20일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앞으로 아직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좌를 늘리려면 트레이딩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마찬가지인 거고. 현대산업개발 그때 DLEC도 그렇고 현대산업개발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올라온 종목인데 글쎄요, 뭐 지금 중소건설사들은 오늘 좀 밀렸고요. 뭐 DLENC나 현대산업개발은 일단 제가 조금 더 다음 주에 보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TK케미칼은 좀 셌어요. TK케미칼은 상대적으로 센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뭐 현대산성, SM상선 상장 이슈였죠. 근데 이 종목이 좀 특이하죠. 사실 이름은 화학의 탈을 쓰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로.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는 여전히 먹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이게 밀렸다라고 하면 밀릴 수도 있어요. 우리 카프로나 다른 화학주 밀렸던 것처럼. 근데 지금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건 여전히 상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자회사 상장 이슈가 있는 것들은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이야기하던 주식들이니까 네. 뭐 방송을 예전서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텐데 그래도 이제 뭔가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지난주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한 상황에서의 이거 좀 계속 지켜보면서 타이밍 잡아볼 만하다,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주식들이 또 새로 나올 것도 같은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또 역시 또 이게 함정을 파시는데 저한테 함정은 내가 무슨 사냥꾼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기업이 저는 오늘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왜냐하면 핵심은 거래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저는 조금 특이하게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네. 삼성전기가 사실 조정 상당히 받지 않았나요? 많이 받았죠. 6개월 정도 받았고 사실 삼성전자가 이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등했네요 요새. 네, 삼성전기가 이제 요 흐름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라고 봅니다. 요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가 요런 게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요런 게 좀 나왔으면 이제 조금 이제 분할 또는 공격적으로라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 이런 흐름이 없죠. 오히려 최소한 더 깨고 내려왔으니까. 근데 LG이노텍은 요거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모습이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오늘 시장에서 밀리긴 했지만 지금 거의 보합으로 맞췄거든요. 오늘도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봉을 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지금 삼성전기에 붙어있는 이슈들 뭐 하반기 MLCC 좋아질 거고 자동차 전장 부품 관련해서 좋아질 거다라는 스토리들이 그 스토리를 보고 들어온 최근의 수급들이 아닌가 거래량들이 아닌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에서는 전기가 가장 삼성전기하고 LG노텍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 중에서는 그나마 고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이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그 이후로 계속 오르긴 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가격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우리가 밸류에이션 뭐 목표 주가 산정할 때 밸류에이션 얼마 준다 뭐 경종 업종이랑 비교했을 때 얼마 줬을 때 목표 주가가 얼마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딱 별로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오로지 저는 거래량만 봅니다.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이니까. 네, 트레이딩도 그렇고 끌고 갈 때도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시면 주가가 지금 4일 연속 올랐잖아요. 네. 근데 거래량은 4일 연속 줄었어요, 오히려. 네, 이거는 여기서 산 물량들이 시장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그 소위 매집이라고 하는 구간이 굉장히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시장의 참여자들이 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팔 생각이 없고 조금만 더 사주면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 뭐 알체라도 오늘 막판에 좀 뛰어 올렸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이브 컴퍼니라고 하는 또 메타버스 관련 이쪽은 카카오 쪽인데
그 세 개의 회사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장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는 건 자이언트 스텝 같아요. 근데 뭐 지금 조금 나는 이거 말고 무서우니까 좀 아직 덜 오른 거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이브 컴퍼니나 뭐 알테라 사축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미국에서 네. 불고 있는 테마가 우주항공 테마잖아요. 우주항공.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좀 뭐 장기 투자로 우주항공 테마 성장할 수밖에 네. 없는 신성장 산업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 분도 있고 네, 뭐 단기 맞습니다. 테마로도 어쨌든 괜찮지 않냐.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지금 하나도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LI 넥스원까지도 저는 조금 지금 제가 저 차트를 못 띄워드려 가지고 좀 아쉬운데 이쪽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냥 이것도 우리가 흔히 작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PDR이잖아요. 네. 이 대신에 이제 드림을 넣어가지고 우리 우주항공 산업은 꿈을 어디다 갖다 붙이느냐기 때문에 근데 좀 약간 PDR까지는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것 같고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근데 시장에서 글쎄요 아직은 그냥 미적지근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뭐 갤럭틱도 그렇고 네. 뭐 성공한 것 때문에 뭐 상당히 올랐고 뭐 아마존 뭐죠 네. 베조스도 그렇고 네, 뭐 그렇습니다. 다 지금 우주로 갈 계획들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우리 앞전에 출연하셨던 분도 이제 되게 긍정적으로 네. 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저도 흐름 지금 머릿속에 차트가 그려진 거는 사실 LIG 넥슨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우주항공 테마를 거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좋겠는데 이쪽은 한번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궁금한 게 어떤 분들은 그 저는 사실 우주항공 테마 돈을 못 버는 일이고 사실 되게 먼 미래의 일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의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희망을 갖고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새롭게 한번 좀 다시 한 번 새로운 각도에서 정도는 봐야 한 번 되겠다. 정도는 저는 붐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우주로 가는 걸 가려면 우리가 2차 전지 전기차 회사들도 2013년, 14년까지 그때 2차 전지 섹터가 한 번 오르긴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상신 EDP가 제가 2배 갔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그때 저희 같이 지점에서 같이 매매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후로 주가가 되게 한 4, 5년을 쉬었어요. 왜냐면 현실화 가능성이 너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첫 등장하는 테마 또는 새로운 어떤 한 사회 현상 이런 뭔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한 테마는 허무맹랑한 게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완전 너무 허무맹랑한 걸로 밝혀지면 그 종목이 없어지고 완전히 사라지지만 메타버스라던가 2차 전지라던가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젠가는 우리가 일생생활에 깊숙이 들어올 정도의 테마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그리고 나서 한번 기대감으로 쫙 올라갔다가 막상 주가가 올라갔더니 그리고 현실이 못 따라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2차 전지가 그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제 주가가 쉽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화가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 또는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막 미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진짜 정말 자산가들만 갈 수 있는 그렇죠. 거 그것도 사실 이제 정말 선택된 사람들만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우주 여행이 일반 사람들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좀 가시권에 들어왔어야 진짜 시세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 테마는 철저하게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으로는 접근 가능하지만 이거 몰빵 쳐가지고 단기간에 10배거 이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메타버스도 지금 초입 구간이라고 봅니다. 한번 시세를 쫙 내고 나면 쉬는 구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 되면 저는 이제 메타버스는 지금 매매 안 합니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시장에서 어쨌든 시장 참여자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모멘텀을 가장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sek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미국의 그 상장업체인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네. 좀 상당히 조정을 좀 받고 네, 그렇죠. 있던데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은 이제 지금 핫하게 떠오르고 네. 있어서 이것도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장인데 어려운 시장보다 시스템적으로 조금 시장이 좀 어려웠어요. 네. 네, 저도 말이 엄청 꼬이네요 오늘. 네. 네. 하여튼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네. 게 근데 이제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는 이 변화되는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계속 새롭게 네. 바라보는 어떤 그 객관적인 시각을 갖느냐 네. 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것 네. 같고요. 네, 하여튼 자신만의 어떤 그 아집에 빠져서 네. 뭐라 그럴까 너무 그 왜곡되게 네, 시장을 맞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네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상승할지 하락할지
여러 가지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우리가 판단하는 네. 예,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한번 지켜보죠.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